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눈, 코, 입, 표정이 없어도 뒷모습은 솔직합니다. 뒷모습에는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쌓아올린 수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찬찬히 봐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뒷모습이 남긴 무수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대학 시절 지방의 한 농촌으로 MT를 갔습니다. MT 첫날 술을 너무 마신 저는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농두렁에서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소 2마리를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그는 MT 숙소가 어디인지 안다면서 저를 소에 태워서 데려다 줬습니다. 이 강렬한 추억은 서울로 올라와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됐고 결국 그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농사일을 하다가 술을 자주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고 술에 취하면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썸을 탈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하겠지만 저에게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만큼 많은 돈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이 우선이었고 재산 분할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알고 보니 전 남편 명의로 된 제가 모르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때 알았더라면 허무하게 그냥 맨몸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재산분할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전 남편한테 부동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는데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일정한 권리에 관해서 법률에서 미리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거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소멸시효와는 다른 법률 개념인데요. 우리 민법 제839조의 이 제3항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년 안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여기서 이제 이혼한 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하신 날이고요. 네.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혼 확정 판결의 정본을 송달을 받으신 날로부터 2주가 지나서 판결이 확정된 날, 이때로부터 2년을 셈하시면 됩니다. 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협의 이혼하시고 이혼 신고를 하신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 당시에는 재산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혼 당시에는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라고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청구할 것을 저희 판례가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전체 재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한 경우에는 이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재산분할 청구 후에 제척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까지 청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판하실 때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재산이 있으시고 그 상태로 재판이 모두 확정이 되셨다면 다뤄지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2년 이내라는 제척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배우자의 재산을 뭐 정확하게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 못했는데도 그냥 2년이 지나면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걸까요? 출소 기간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는데요. 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이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출소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그 기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재산분할 사건이라는 거는 가사 비송 사건인데 이 비송 사건 절차에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이 당사자가 변론하는 거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라고 해서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그걸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특정한 재산을 2년 내에 특정하지 못했다. 아니면은 재산분할에 관한 특정한 재산에 관한 증거 신청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되고 그 소송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 재산이 뭔지가 특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일단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걸로 봐서 유효한 재산분할 청구라고 본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협의혼 당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걸로 각서를 썼다면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재산분할 제도라는 게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거는 이혼이 성립한 때의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요.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구체화되지도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장래에 있을 이혼을 대비해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을 해서야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혼하기도 전에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협의혼 당시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양육하는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적정한 금액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판례는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의 상한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의 이혼을 언제 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자녀들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 지금 10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돼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런 재산분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 포기각서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포기각서의 내용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 어느 항공사 직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자 무속인 A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무속인 A씨는 엄마에게 상문이 끼었다. 구술하지 않으면 며칠 사이에 엄마가 죽는다라고 하면서 3차례에 걸쳐 약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문제로 점을 벌어온 30대 직장인에게는 이혼살이 있어서 자꾸 남자와 헤어진다. 묘탈이 있으니 풀어야 한다라고 속여서 굿비용으로 6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금을 뜨는 상대가 여러 명이었다는데요. 결국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구슬 서두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호통치면서 즉석에서 카드 한도를 상향하게 만들어 당일에 거액의 굿값을 결제하는 등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고 죄질도 나쁘다라고 하면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하자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추상적인 기륭화복의 고지에 그친 게 아니라 마치 구술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구술 제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굿비용으로 돈을 지불한 것 역시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칼빈 해리스의 필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